이제 할머니는 여기서 나가야 해요. 7살 손녀가 레고 건물을 무너뜨리며 말한 그 순간 정심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아이 입에서 나온 건 순진한 말이 아니었어요. 며느리가 전화로 나눈 음모였거든요. 채아야, 그게 무슨 말이니? 엄마가 할머니 쫓아낸다고 했어요. 그날 밤 70세 할머니는 결심했습니다. 쫓겨나기 전에 모든 걸 박살내고 사라지겠다고. 다음 날 수십억 원어치 강남 건물이 헐값에 금매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할머니도 증발해버렸죠. 가족들이 깨달았을 때는 이미 모든 게 끝난 후였습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최정심이 거실 바닥에 앉아 레고 블록을 하나씩 맞추고 있었습니다. 7살 손녀 채아가 정심 옆에서 작은 손으로 블록탑을 쌓았습니다. 할머니, 여기 봐요. 채아가 만들었어요. 채아가 레고 조각들로 만든 건물을 들어 보였습니다. 정심이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어머나, 이걸 채아가 다 했어? 손이 야무지네. 할머니 집처럼 높죠? 완전 빌딩 같죠? 채아가 자신이 만든 건물을 정심의 건물 옆에 나란히 세웠습니다. 정심이 채아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래, 진짜 빌딩이다. 우리 채아, 똑똑하네. 채아가 갑자기 정심에 레고 건물을 밀어뜨렸습니다. 블록들이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할머니, 이제 여기서 나가야 한대요. 채아가 담담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심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채아야, 지금 뭐라고 했니? 할머니가 나가? 응, 나가야 한대요. 여기 못 산대요. 채아가 같은 말을 다시 반복했습니다. 정심이 채아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그 말 누가 했어? 엄마가 했어? 엄마가 전화하면서 그랬어요. 할머니는 이제 여기서 나가야 돼, 이렇게요. 채아가 달은 내고 건물도 무너뜨리며 말했습니다. 정심의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엄마가 누구랑 전화했어? 아빠랑? 아니면 모르는 사람이야? 몰라요. 엄마가 문 닫고 조용히 전화했어요. 채아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정심이 흩어진 레고 조각들을 바라봤습니다. 최근 몇 달 동안의 일들이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며느리 수진이 전화를 받을 때마다 방을 나가던 모습이 생각났습니다. 서류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급하게 화제를 돌리던 것도 떠올랐습니다. 할머니, 우리 다시 만들자. 더 크게 만들자. 채아가 정심의 팔을 잡았습니다. 정심이 채아를 바라봤습니다. 채아야, 할머니가 잠깐 화장실 좀 다녀올게. 채아는 엄마랑 있어줄래? 어디 아파요? 많이 아파요? 할머니가 잠깐 화장실 좀 다녀올게. 채아는 엄마랑 있어줄래? 정심이 일어서며 채아의 손을 잡았습니다. 채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할머니. 정심이 채아를 안방으로 데려갔습니다. 수진이 침대에 앉아 휴대전화를 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요? 수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채아랑 놀다가 갑자기 속이 좀 안 좋아서. 채아는 잠깐 내가 봐라. 아이고, 그러셨어요? 채아야, 이리 와. 엄마가 안아줄게. 수진이 채아를 품에 안았습니다. 정심이 방문을 닫고 나왔습니다. 정심이 서재로 향했습니다. 서재 한쪽 벽에 있는 책장을 조심스럽게 밀었습니다. 책장 뒤로 작은 금고가 나타났습니다. 정심이 금고 번호를 눌렀습니다. 금고 문이 열리며 두꺼운 서류 뭉치들이 보였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3년이 넘었지만 정심은 이 서류들을 정리하지 않았습니다. 정심이 가장 위에 있는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꺼냈습니다. 강남 핵심 지역에 있는 건물 세 채 모두 정심 이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정심이 다른 서류들도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그래, 결국 이래서 저 말이 나왔구나. 정심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모든 자산이 정심 단독 명의였습니다. 정심이 서류를 다시 금고에 넣었습니다. 금고를 닫고 책장을 원래 자리로 밀어놓았습니다. 정심이 서재 의자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한강이 멀리 보였습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어가고 있었습니다. 채아의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이제 할머니는 여기서 나가야 해요. 아이가 그냥 지어낸 말이라기에는 너무 구체적이었습니다. 정심이 눈을 감았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 자주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여보, 세상은 생각보다 빨리 변해. 미리 준비해야 해. 정심이 다시 눈을 떴습니다. 결정이 서 있었습니다. 정심이 서재 책상 위에 있는 수첩을 펼쳤습니다. 수십 년 동안 거래해온 부동산 중개인의 전화번호를 찾았습니다. 정심이 휴대전화를 들고 번호를 눌렀습니다. 김 사장, 나 최정심이야. 내일 아침 시간 비워. 어이쿠, 최 여사님. 무슨 일이십니까? 급한 일이야. 내일 바로 만나. 내일이요? 무슨 일인데요? 강남 건물들 전부 정리할 거야. 전화 너머로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새 채를요? 설마 전부요? 그래. 전부. 빨리 끝내. 최 여사님, 이건 너무 급하십니다. 다시 생각을. 결정 끝났어. 내일 오전에 보자. 알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사무실로 오세요. 네, 그럼 내일 뵙겠습니다. 정심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휴대전화를 책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정심이 다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한강 위로 저녁 노을이 번지고 있었습니다. 정심의 얼굴에 붉은 빛이 스며들었습니다. 그래, 이제부터가 시작이다. 정심이 혼잣말을 했습니다. 내일부터는 모든 것이 달라질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9시 정심이 강남역 근처 부동산 사무실 앞에 서 있었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김 사장이 책상에 앉아 서류를 정리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정심이 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최 여사님, 어쩐 일이세요? 이렇게 일찍? 김 사장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인사했습니다. 정심이 고개를 끄덕이며 의자에 앉았습니다. 김 사장님, 어제 말씀드린 대로 건물들 정리하려고 해서요. 최 여사님, 이건 너무 큰 건인데요. 정말 마음 안 바뀌십니까? 김 사장이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심이 손을 흔들었습니다. 마음 정했어요. 제일 빠르게 며칠이면 돼요? 그런데 혹시 급전이 필요하신 건 아니시죠? 다른 방법도 있을 텐데. 급전 아니에요. 그냥 다 정리하고 싶어요. 정심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김 사장이 서류를 뒤적이기 시작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여사님 건물은 줄 서 있어요. 사겠다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럼 더 쉽게 되겠네요. 네, 그런데 가격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 사장이 계산기를 꺼내며 물었습니다. 정심이 잠시 생각했습니다. 가격은 좀 깎아도 돼요. 대신 시간 끌지 말고 바로요. 얼마나 낮춰서요? 시세의 90%. 그 정도면 움직이죠? 김 사장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러면 너무 손해 아닌가요? 상관없어요. 빨리 되는 게 중요해요. 정심이 가방에서 등기부등본들을 꺼내 책상 위에 놓았습니다. 김 사장이 서류들을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이 가격이면 계약은 금방 잡습니다. 며칠 안 걸려요. 그렇게 오래 걸려요? 더 당길 수 없어요? 세 채를 한꺼번에 하시려면 그 정도는 걸릴 것 같아요. 아니면 하나씩 나눠서 할까요? 정심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좋겠네요. 언제부터 시작할 수 있어요? 오늘부터 바로 시작하죠. 먼저 가장 큰 건물부터 할까요?
네, 그렇게 해주세요. 김 사장이 전화를 들어 누군가에게 연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정심이 창밖을 바라보며 기다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오후에 보여드릴 수 있어요. 김 사장이 전화를 끊고 정심을 바라봤습니다. 첫 번째 건물은 오늘 오후에 보여드릴 예정이에요. 계약은 내일 가능할 것 같고요. 그럼 돈은 언제 받을 수 있어요? 계약금은 내일, 잔금은 이틀 후에 받으실 수 있어요. 정심이 계산을 했습니다. 생각보다 빨랐습니다. 김 사장님, 한 가지 부탁이 있어요. 네, 말씀하세요. 대금은 나눠서 받고 싶어요. 계좌도 나누고 일부는 현금으로. 김 사장이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나눠서요? 어떻게요? 계좌도 여러 개로 나누고 현금으로도 일부 받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조용히 깔끔하게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김 사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드릴게요. 정심이 가방에서 메모지를 꺼내 계좌번호 여러 개를 적어서 건넸습니다. 김 사장이 메모지를 받아 확인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계좌로 나누시는군요. 네, 그렇게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건물부터 진행하죠. 사흘 후 정심이 집에서 가방을 챙기고 있었습니다. 옷가지 몇 벌과 현금, 통장 몇 개만 넣었습니다. 다른 물건들은 그대로 두고 왔습니다. 정심이 현관문을 나서며 뒤돌아봤습니다. 수십 년 살았던 집이었지만 아쉬움은 없었습니다. 정심이 지하철역으로 향했습니다. 평소에는 차를 타고 다녔지만 오늘은 지하철을 탔습니다. 지하철 안에서 정심이 휴대전화를 확인했습니다. 아들 명철에게서 온 문자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어머니, 오늘 저녁에 같이 식사할까요? 정심이 답장을 보냈습니다. 오늘은 좀 바빠서 안 되겠다. 다음에 하자. 정심이 휴대전화를 가방에 넣었습니다. 지하철이 강남역에 도착했습니다. 정심이 내려서 김 사장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최 여사님, 끝났습니다. 세채 전부 잔금까지 정리됐습니다. 김 사장이 서류 뭉치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정심이 서류를 확인했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정말 괜찮으세요? 이렇게 급하게 정리하시고. 김 사장이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한 결정이에요. 흔들리지 않아요. 정심이 미소 지었습니다. 김 사장이 현금 가방을 건넸습니다. 현금 받으신 부분이에요. 나머지는 말씀하신 계좌들로 다 들어갔고요. 감사해요. 정심이 가방을 받아들었습니다. 생각보다 무거웠습니다. 정심이 사무실을 나와 택시를 탔습니다. 서울역이요. 제일 빨리요. 네, 알겠습니다. 택시가 출발했습니다. 정심이 창밖을 바라보며 강남의 건물들을 마지막으로 바라봤습니다. 이제 모든 게 끝났습니다. 서울역에 도착한 정심이 기차표를 샀습니다. 어디든 상관없었습니다. 가장 빨리 떠나는 기차를 탔습니다. 기차가 서울을 벗어나며 속도를 높였습니다. 정심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도시의 불빛들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정심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명철이 회사에서 늦은 점심을 먹고 있을 때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지만 명철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혹시 최명철 씨이신가요? 저는 김 사장이라고 하는데요. 김 사장요? 누구시죠? 명철이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어머님 부동산 거래를 담당했던 중개업자입니다. 어머니 부동산이요? 무슨 말씀이세요? 명철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어머님이 강남 건물 3채 전부 파셨습니다. 뭐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명철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주변 직장 동료들이 명철을 바라봤습니다. 네, 사흘 전에 마지막 잔금까지 다 받으셨어요. 그럴 리가 없는데요. 어머니한테 확인해 봐야겠어요. 연락이 안 됩니다. 혹시 아드님이 아실까 해서요. 명철이 이마에 손을 댔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어머니한테 전화해 볼게요. 명철이 전화를 끊고 곧바로 정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만 길게 울렸습니다. 명철이 다시 한번 걸었지만 같은 결과였습니다. 명철이 급하게 회사를 나와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에 도착한 명철이 수진을 불렀습니다. 여보, 어디 있어? 왜? 무슨 일이야? 수진이 안방에서 나왔습니다. 명철이 수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가 강남 건물을 다 팔았대. 뭐? 그게 무슨 말이야? 수진의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자가 연락을 줬어. 사흘 전에 잔금까지 다 받으셨다고. 말도 안 돼. 지금 당장 전화해봐. 안 받아. 아예 꺼져 있어. 명철이 다시 정심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여전히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집에 가보자. 수진이 가방을 들며 말했습니다. 두 사람이 급하게 정심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정심의 집 앞에 도착한 명철이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명철이 여러 번 더 눌러봤지만 조용했습니다. 관리사무소에 물어보자. 수진이 관리사무소로 향했습니다. 명철이 뒤따라갔습니다. 실례합니다. 몇 층 최정심님 계세요? 수진이 관리소장에게 물었습니다. 아, 최 여사님요? 며칠 전부터 안 보이시는데요. 며칠 전부터요? 네, 사흘 전쯤부터인 것 같아요. 관리소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혹시 어디 가신다고 말씀하시지 않았나요? 명철이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아니요, 별 말씀 안 하셨어요. 명철과 수진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수진이 명철의 팔을 잡았습니다. 일단 집에 가서 생각해보자. 집으로 돌아온 수진이 거실을 오가며 걸었습니다. 명철이 소파에 앉아 머리를 감축고 있었습니다. 이해가 안 되네. 왜 갑자기 건물을 팔고 사라지신 거지? 수진이 중얼거렸습니다. 혹시 어머니가 아프신 건 아닐까? 명철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네. 아니면 사기를 당하셨거나 경찰에 신고해야 하나? 명철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수진이 손을 흔들었습니다. 지금 신고하면 기사나. 우리부터 곤란해져. 그럼 어떻게 해? 조용히 사람 써. 빨리 찾아. 수진이 휴대전화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사람을 고용한다고? 사설 탐정 말이야. 은밀하게 찾아보는 거지. 수진이 인터넷을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명철이 수진 옆에 앉았습니다. 여기가 평점이 좋네. 수진이 화면을 명철에게 보였습니다. 명철이 전화번호를 눌렀습니다. 이틀 후 명철과 수진이 강남의 한 사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배 실장이라는 사람이 앞에 앉아 메모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성함이 최정심이시고 70세이시군요. 배 실장이 펜을 들며 말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명철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목격된 곳이 강남 본인 거주지고요. 네, 사흘 전부터 안 보이신다고 해요. 수진이 대답했습니다. 부동산 매각건은 확인해 봤습니다. 실제로 본인이 직접 처리하신 게 맞네요. 배 실장이 서류를 뒤적였습니다. 그럼 어머니가 직접 하신 일이 확실한 거네요? 명철이 물었습니다.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강제로 된 건 아니고요. 그럼 왜 갑자기 그런 일을 하신 거죠? 수진이 답답해하며 말했습니다. 그건 찾아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동 흔적부터 잡겠습니다. 카드, 차량, 통신 순서로요. 배 실장이 계약서를 건넸습니다.
명철이 사인을 했습니다. 얼마나 걸릴까요? 빠르면 일주일, 늦으면 보름. 중간 보고는 매일 드리죠. 같은 시간 정심이 작은 시골 마을의 버스 정류장에서 내리고 있었습니다. 가방 하나만 들고 마을을 둘러봤습니다. 조용하고 한적한 곳이었습니다. 정심이 마을 어귀에 있는 작은 상점으로 들어갔습니다. 어서 오세요. 상점 주인이 인사했습니다. 혹시 이 근처에 하룻밤 잘 곳이 있을까요? 정심이 물었습니다. 아, 저 위에 작은 민박이 하나 있어요. 깨끗하고 좋아요. 상점 주인이 창밖을 가리켰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심이 가방을 들고 민박으로 향했습니다.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누구도 이곳에서 정심을 찾을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정심이 한옥마을의 작은 찻집에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이틀 전부터 이 마을에 머물고 있었는데 조용하고 평화로웠습니다. 찻집 주인이 정심 앞에 따뜻한 녹차를 한 잔 더 놓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심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찻집 문이 열리며 낡은 모자를 쓴 노인이 들어왔습니다. 정심이 무심코 그쪽을 바라봤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최정심 여사 맞죠? 내가 찾느라 애먹었네. 노인이 정심을 향해 걸어오며 말했습니다. 정심의 손이 찻잔을 놓으며 떨렸습니다. 누구세요? 김덕수입니다. 기억 안 나시나요? 김덕수가 정심 앞 의자에 앉았습니다. 정심이 그의 얼굴을 자세히 바라봤습니다. 김덕수? 혹시 남편하고 사업하셨던 그 김덕수 씨? 맞습니다. 오랜만이네요. 김덕수가 모자를 벗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정심의 가슴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여기까지? 여사님 동선 읽는 건 어렵지 않아. 김덕수가 찻집 주인에게 손짓했습니다. 커피 한 잔 주세요. 찻집 주인이 고개를 끄덕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김덕수가 정심을 바라봤습니다. 강남 건물들 다 정리하셨더군요. 어떻게 그걸 아세요? 정심이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최 여사님, 저는 오랫동안 그 건물들을 지켜봐 왔어요. 김덕수가 테이블에 팔꿈치를 올렸습니다. 왜요? 무슨 이유로요? 남편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저한테 말씀하신 게 있었거든요. 찻집 주인이 커피를 가져다 주고 다시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김덕수가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무슨 말씀을요? 정심이 목소리를 낮춰 물었습니다. 건물 안에 중요한 서류들이 있다고 하셨어요. 혹시 모르니까 지켜보라고 했죠. 서류요? 네, 금융 관련 서류들이요. 김덕수가 주변을 둘러본 후 더 가까이 몸을 기울였습니다. 사실 그 서류들은 남편분 명의가 아니었어요. 다른 사람 이름으로 되어 있었죠. 정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당시에 큰 사건이었어요. 돈이 크게 새나간 사건. 김덕수가 커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그 사건을 뒤집을 만한 종이가 있었어요. 정심이 숨을 깊게 들이마 마셨습니다. 그래서 계속 건물을 지켜보신 거군요. 맞아요. 그런데 최 여사님이 갑자기 건물을 팔아버리셨더라고요. 그럼 그 서류들은 어떻게 됐나요? 정심이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없어졌어요. 건물 매각 직후에 확인해 봤는데 사라져 있더군요. 김덕수가 정심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혹시 최 여사님이 가져오신 건 아니죠? 저는 그런 서류가 있는지도 몰랐어요. 정심이 손사래를 치며 말했습니다. 정말이에요? 정말입니다. 저는 그냥 건물만 팔았어요. 김덕수가 잠시 정심을 바라봤습니다. 그럼 누군가 다른 사람이 가져간 거네요. 그런 것 같네요. 정심이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손이 아직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최 여사님, 혹시 건물 팔고 받은 돈은 어떻게 하셨어요?
김덕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왜 그런 걸 물어보세요? 그냥 궁금해서요. 그런 큰 돈을 어떻게 관리하시나 해서. 정심이 김덕수의 눈빛을 살폈습니다. 뭔가 다른 의도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건 제 일이니까 상관없으실 거 아니에요? 물론이죠. 죄송해요. 김덕수가 사과했지만 표정은 여전히 의미심장했습니다. 그때 정심의 휴대전화가 진동했습니다. 정심이 확인해 보니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전화를 받지 않고 무시했습니다. 누구 전화세요? 김덕수가 물었습니다. 모르는 번호예요. 아드님 쪽에서 사람 쓴다더라. 곧 여기까지 온다. 김덕수가 의미심장하게 말했습니다. 정심이 깜짝 놀라며 김덕수를 바라봤습니다. 사설 탐정이요? 최 여사님, 아드님이 사설 탐정을 고용했다는 소문이 있어요. 어떻게 그런 걸 아세요? 정심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이쪽 바닥이 좁아서 소식이 빨리 돌아요. 김덕수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정심이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생각보다 빨리 추적이 시작된 것 같았습니다. 최 여사님, 제 조언을 하나 드릴까요? 김덕수가 몸을 더 가까이 기울였습니다. 뭔가요? 여기 오래 있지 마. 눈 붙으면 끝이야. 정심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덕수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럼 저는 이만 가볼게요. 건강하세요. 김 사장님도요. 김덕수가 찻집을 나갔습니다. 정심이 혼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남편이 숨겨둔 비밀이 있었다는 사실이 충격적이었습니다. 무의식적으로 건물을 팔아서 위험을 피한 셈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다른 위험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정심이 자리에서 일어나 계산을 했습니다. 민박으로 돌아가서 짐을 챙겨야 했습니다. 더 이상 이곳에 머물 수는 없을 것 같았습니다. 민박에 도착한 정심이 급하게 가방을 챙겼습니다. 현금 가방도 함께 들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버스 시간을 확인하려다가 가방을 놓쳤습니다. 아! 정심이 소리를 지르며 가방을 주우려 했습니다. 하지만 가방이 민박 앞 배수구 쪽으로 굴러갔습니다. 정심이 허둥지둥 가방을 찾았지만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디선가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심이 돌아보니 누군가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정심은 가방을 포기하고 급하게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정심이 버스를 기다리며 가방을 잃어버린 것을 후회하고 있을 때 뒤에서 누군가 말을 걸었습니다. 이 가방 찾으세요? 아까 떨어진 것 같아서요. 정심이 뒤돌아보니 30대 여자가 정심의 가방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아, 맞아요. 어디서 찾으셨어요? 정심이 놀라며 달려갔습니다. 저기 배수구 옆에 떨어져 있더라고요. 여자가 가방을 건네주며 미소 지었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중요한 물건들이 들어있었는데 정심이 가방을 꼭 껴안았습니다. 다행이네요. 저는 하나라고 해요. 저는 정심이에요. 정말 감사해요. 정심이 깊숙이 인사했습니다. 버스 2시간 남았네요. 저희 숙소에서 따뜻한 차라도 드시고 가요. 하나가 버스 시간표를 가리켰습니다. 정심이 확인해 보니 다음 버스까지 2시간이나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게요. 어떻게 하지? 정심이 당황했습니다. 괜찮을까요? 민폐 아니에요? 민폐는요? 손님 오면 저야 고맙죠. 하나가 정심의 가방을 들어주며 앞장섰습니다. 정심이 고맙게 따라갔습니다. 하나가 안내한 곳은 오래된 한옥을 개조한 여인숙이었습니다. 입구에 만월장이라는 작은 간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와, 분위기가 정말 좋네요. 정심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오래된 집이라 좀 낡긴 했지만 나름대로 관리하려고 노력해요. 하나가 정심을 안채로 안내했습니다. 마루에 앉은 정심이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혼자 운영하세요?
네, 남편이 몇 년 전에 세상을 떠나서 혼자 하고 있어요. 하나가 차를 우리며 대답했습니다. 힘드시겠어요. 처음에는 힘들었는데 이제 익숙해졌어요. 하나가 정심 앞에 차를 놓았습니다. 정심이 차를 한 모금 마시며 공간을 다시 살펴봤습니다. 근데요, 이 자리 너무 아깝네요.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저쪽 모퉁이 공간 말이에요. 손님들이 더 편하게 쉴 수 있을 것 같은데. 정심이 구석진 공간을 가리켰습니다. 아, 거기요? 그냥 물건 쌓아놓는 곳으로 쓰고 있어요. 테이블 하나만 놔도 손님들이 앉아요. 그럼 오래 머물죠. 정심이 일어서서 그 공간으로 걸어갔습니다. 하나가 뒤따라왔습니다. 여기에 창문도 있으니까 햇빛도 잘 들어오고요. 와, 그건 생각도 못했어요. 진짜 좋네요. 하나가 눈을 빛내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저기 벽 쪽에는 작은 책장을 놓으면 어떨까요? 손님들이 책도 읽고요. 정말 좋은 아이디어네요. 하나가 박수를 쳤습니다. 별거 아니에요. 그냥 제가 보기에 그랬어요. 정심이 손을 흔들었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여기서만 살아서 못 보는 게 있었나 봐요. 하나가 정심의 손을 잡았습니다. 하나 씨, 혹시 제가 며칠 더 머물러도 될까요? 민폐는요. 오히려 제가 더 고맙죠. 편하게 계세요. 그럼 방값은 어떻게 하죠? 걱정하지 마세요. 합리적으로 해드릴게요. 이튿날 정심이 일찍 일어나서 마당을 둘러보고 있었습니다. 하나가 부엌에서 나와 정심에게 다가왔습니다. 일찍 일어나셨네요. 나이 들면 잠이 없어져요. 정심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어제 말씀하신 공간 정리 정말 해보고 싶어요. 그럼 같이 해봐요. 정심과 하나가 모퉁이 공간의 잡동사니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생각보다 넓은 공간이 나타났습니다. 와, 이렇게 넓었구나. 하나가 놀라며 말했습니다. 작은 테이블 2개 정도는 놓을 수 있겠어요. 정심이 공간을 재며 말했습니다. 시장에 가서 테이블하고 책장을 사올게요. 제가 같이 가서 골라볼게요. 하나와 정심이 마을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작은 원목 테이블 2개와 책장 하나를 샀습니다. 오후에 공간 정리가 끝나자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햇빛이 테이블 위에 따스하게 내려앉았습니다. 정말 멋져요. 하나가 감탄했습니다. 이제 손님들이 더 오래 머물 것 같아요. 정심이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칠 후 정심의 예상대로 손님들이 새로 만든 공간에서 차를 마시며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체크아웃 시간이 지나도 떠나지 않는 손님들이 늘어났습니다. 정심 씨 덕분에 숙소가 정말 좋아졌어요. 하나가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저도 여기 있는 게 편해요. 정심이 진솔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럼 계속 여기 계세요. 저도 정심 씨가 있으니까 든든해요. 정말 괜찮을까요? 물론이에요. 오히려 제가 도움받고 있는걸요. 정심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마을이 조용하고 평화로웠습니다. 추적하는 사람들도 이곳까지는 찾아오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그럼 당분간 여기서 지내볼게요. 좋아요. 하나가 두 손을 모으며 기뻐했습니다. 정심이 처음으로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강남에서 떠나온 지 일주일 만에 안정된 곳을 찾은 것 같았습니다. 만월장에서 새로운 시작을 해볼 생각이었습니다. 그날 밤 정심이 방에서 가방을 정리하며 현금을 확인했습니다. 당분간은 걱정할 필요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정심이 안심하며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만월장의 밤은 고요했습니다. 정심의 첫 번째 안전한 밤이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만월장에는 매일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새로 만든 카페 공간에서는
하루 종일 사람들이 책을 읽고 차를 마셨습니다. 하나가 정심에게 다가와 웃으며 말했습니다. 정심 씨, 오늘도 방이 다 찼어요. 정말 다행이네요. 정심이 계산대 옆에서 손님들을 바라보며 답했습니다. 지역 특산품 코너도 인기가 좋아요. 어제 도자기가 다 팔렸거든요. 하나가 빈 진열대를 가리켰습니다. 그럼 새로 주문해야겠어요. 네, 도예 작업실에 연락해 볼게요. 하나가 메모를 하며 말했습니다. 정심이 갑자기 어지러움을 느꼈습니다. 벽을 짚으며 몸을 지탱했습니다. 정심 씨, 괜찮으세요? 하나가 급하게 정심을 부축했습니다. 좀 어지럽네요. 정심이 이마에 손을 댔습니다. 얼굴이 창백해 보여요. 앉아 계세요. 하나가 정심을 의자에 앉혔습니다. 물 좀 가져다 드릴게요. 하나가 부엌으로 뛰어갔습니다. 정심이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여기요, 물이에요. 하나가 물컵을 건넸습니다. 정심이 물을 조금씩 마셨습니다. 좀 나아졌어요? 네, 조금 나은 것 같아요. 정심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병원에 가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괜찮아요. 그냥 피곤해서 그런가 봐요. 아니에요. 꼭 검사 받아보세요. 하나가 정심의 손을 잡았습니다. 다음 날 정심이 하나와 함께 마을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가 검사 결과를 보며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초기 뇌경색입니다. 지금부터 쉬셔야 합니다. 의사가 엑스레이 사진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정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뇌경색이요? 네, 아주 초기 단계이긴 하지만 치료가 필요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하나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약 드시고 무리하면 안 됩니다. 스트레스도요. 입원해야 하나요? 정심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당장은 아니지만 집에서 충분히 쉬셔야 해요. 일주일 후에 다시 검사 받으러 오세요. 만월장으로 돌아온 정심이 방에 누워 있었습니다. 하나가 약과 물을 가져다 주며 말했습니다. 정심 씨, 약 드세요. 고마워요. 정심이 일어나 앉아 약을 삼켰습니다. 당분간은 제가 혼자서 숙소 일을 할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미안해요. 도움이 되려고 왔는데 오히려 짐만 되네요. 정심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런 말씀 마세요. 정심 씨 덕분에 만월장이 이만큼 좋아졌잖아요. 하나가 정심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며칠 후 오후 정심이 방에서 쉬고 있을 때 밖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심이 일어나 창문으로 내다봤습니다. 김덕수가 마당에 서서 하나와 말다툼을 하고 있었습니다. 최정심 어디 있어? 당장 나오라고 해. 김덕수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누구세요? 왜 이렇게 소리를 지르세요? 하나가 당황하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최정심하고 할 말이 있다고. 지금 몸이 좀 안 좋으셔서 쉬고 계세요. 아프면 더 빨리 끝내야지. 돈 내놔. 김덕수가 안채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정심이 방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김 사장님, 뭘 그렇게 화를 내세요? 정심이 마루로 나오며 말했습니다. 아, 최 여사님. 오랜만이네요. 김덕수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어요? 할 말이 있어서 왔지. 김덕수가 마루에 올라왔습니다. 하나가 불안해하며 정심 뒤에 섰습니다. 뭔 말이요? 그 돈 내 몫 있어. 난 그냥 못 넘어가. 김덕수가 정심을 노려봤습니다. 무슨 돈을 말하는 거예요? 건물 팔고 받은 그 돈 말이지. 그 돈 중에 내 몫이 있어. 김덕수가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당신 몫이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정심이 벽을 짚으며 몸을 지탱했습니다. 최 여사님 남편하고 나는 동업자였어. 그런데 남편분이 돌아가시면서
내 몫을 못 받았지. 그건 저랑 상관없는 일 아닌가요? 상관없다고? 그 건물도 내 투자금이 들어간 거야. 김덕수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카페에 있던 손님들이 밖으로 나와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증거 있어요? 말로만 하지 마요. 정심이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증명? 그런 건 필요 없어. 어차피 최 여사님도 아시잖아. 김덕수가 정심에게 한 발 다가섰습니다. 정심이 뒤로 물러섰습니다. 저는 정말 모르는 일이에요. 그럼 남편분한테 들은 이야기는 뭐야? 금융 서류 얘기 말이지. 김덕수가 하나를 밀치며 앞으로 나왔습니다. 하나가 벽에 부딪히며 신음했습니다. 하나씨, 정심이 하나를 부축했습니다. 왜 관계없는 사람한테 그래요? 관계없는 사람? 최 여사님이 여기서 돈 쓰면서 지내니까 같은 편이지. 김덕수가 냉소하며 말했습니다. 그만하고 돌아가세요. 정심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프다 소리 그만해. 돈부터 내. 김덕수가 손님들을 보며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여기 사람들아, 이 할머니가 남의 돈을 가져다가 여기서 호강하고 있어. 손님들이 서로 수군거렸습니다. 하나가 손님들에게 다가갔습니다. 죄송해요. 개인적인 문제라서 그래요. 개인적인 문제? 이게 개인적인 문제야? 김덕수가 하나를 다시 밀쳤습니다. 그만하세요. 정심이 소리쳤습니다. 갑자기 어지러움이 몰려왔습니다. 정심이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정심씨, 하나가 달려와 정심을 부축했습니다. 병원에 가야겠어요. 하나가 손님 중 한 명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김덕수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연극하지 말고 돈이나 내놔. 지금 정말 아프신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해요? 하나가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아프면 더 빨리 정리하는 게 좋겠네. 김덕수가 만월장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여기서 장사하는 것도 내 돈으로 하는 거 아니야? 정심이 하나의 부축을 받으며 일어섰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김덕수는 돌아갈 생각이 없어 보였습니다. 김 사장님, 일단 오늘은 가주세요. 나중에 따로 얘기해요. 정심이 간신히 말했습니다. 언제까지? 일주일만 시간을 주세요. 일주일? 너무 기네. 사흘만 기다려주지. 김덕수가 시계를 보며 말했습니다. 사흘. 그때까지 준비 안 되면 여기 장사 끝이야. 김덕수가 돌아서서 나갔습니다. 손님들도 하나둘 자리를 떴습니다. 마당이 조용해지자 정심이 주저앉았습니다. 하나가 옆에 앉아 정심의 등을 쓸어줬습니다. 정심씨 괜찮아요? 하나씨 미안해요. 쟤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네요. 정심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런 말씀 마세요. 제가 가져온 돈 때문에 만월장이 위험해졌어요. 정심이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정심이 고개를 들어 하나를 바라봤습니다. 이제 더 이상 피할 수 없었습니다. 정면으로 맞서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하나 씨 이제 숨지 않을 거예요. 내가 끝내요. 정심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정심이 병원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김덕수가 나타난 후 어지러움이 심해져서 응급실에 왔지만 다행히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하나가 침대 옆 의자에 앉아 걱정스럽게 정심을 바라봤습니다. 정심씨, 좀 어떠세요? 많이 나아졌어요. 정심이 몸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안 된다고 하셨는데 하나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나씨, 김덕수가 무슨 말을 했는지 마을 사람들한테 얘기해봐요. 정심이 갑자기 말했습니다. 네, 왜요? 김덕수에 대해서 뭔가 알고 있을 거예요. 정심이 하나의 손을 잡았습니다.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 사람 돈만 보는 사람 아니에요. 속이 따로 있어요. 정심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다음 날 오후 정심이 퇴원해서 만월장으로 돌아왔습니다. 마을 이장과 몇몇 주민들이 만월장 마당에 모여 있었습니다. 하나가 정심을 맞으며 말했습니다. 정심 씨 말씀대로 마을 분들께 김덕수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다들 아시는 분이시더라고요. 마을 이장이 앞으로 나서며 말했습니다. 김덕수를 아세요? 정심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원래 이 근처 출신이에요. 몇십 년 전에 서울 가서 사업한다고 나갔는데 어떤 사람이었어요? 젊을 때부터 욕심이 많았어요. 돈 되는 일이면 뭐든 했거든요. 이장이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서울에서 큰 사기 사건에 연루됐다는 소문이 있었어요. 옆에 있던 할머니가 끼어들었습니다. 사기 사건이요? 정심이 관심 있게 물었습니다. 네, 금융 관련 사기였다고 하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봤다고 해요. 그럼 김덕수도 피해자였나요? 하나가 물었습니다. 그건 확실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가해자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피해자라고 하고. 이장이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정심이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김덕수의 진짜 목적이 무엇인지 알 것 같았습니다. 이장님, 혹시 그 사건에 대해서 자세히 아시는 분 있나요? 왜요? 무슨 일 있어요? 김덕수가 저한테서 돈을 달라고 하는데 뭔가 이상해요. 정심이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아, 그래서 어제 여기서 소란을 피웠구나.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김덕수가 그 사건의 진실을 밝히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정심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이장이 물었습니다. 본인이 가해자가 아니라 피해자라는 걸 증명하고 싶어 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김덕수한테 제안을 해볼 거예요. 정심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틀 후 김덕수가 약속 시간에 맞춰 만월장에 나타났습니다. 정심이 마루에 앉아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최 여사님, 돈 준비됐나요? 김덕수가 바로 본론을 꺼냈습니다. 김 사장님 앉아서 얘기해요. 정심이 자리를 가리켰습니다. 김덕수가 못마땅한 표정으로 앉았습니다. 돈 얘기 그만해요. 당신이 진짜 원하는 길을 열어줄게요. 더 좋은 거? 그게 뭔데요? 당신 억울한 거 풀고 싶잖아요. 그걸 해요. 정심이 김덕수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네요. 김덕수가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명예회복 말이에요. 정심이 단칼에 말했습니다. 김덕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과거 금융 사기 사건에서 김 사장님이 피해자였다는 걸 세상에 알리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증명해요? 김덕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제 남편이 숨겨둔 자료들 있잖아요. 그걸 공개하는 거죠. 그런데 그 자료들이 사라졌다고 하지 않았어요? 누군가 가져갔겠지만 내용은 제가 알고 있어요. 정심이 거짓말을 했습니다. 사실은 아무것도 모르지만 김덕수를 설득해야 했습니다. 정말이에요? 김덕수의 눈이 빛났습니다. 네,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무슨 조건이요? 기자한테 직접 말해요. 숨지 말고 정면으로. 정심이 제안했습니다. 그럼 제가 피해자라는 게 공식적으로 알려지는 건가요? 그렇죠. 김 사장님 명예도 회복되고요. 김덕수가 잠시 고민했습니다. 대신 여기 와서 소란 피우는 건 끝. 정심이 덧붙였습니다. 알겠어요. 해봅시다. 김덕수가 결심한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주일 후 서울의 한 신문사 사무실에서 기자가 김덕수와 인터뷰를 하고 있었습니다. 정심도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김 사장님, 당시 상황을 자세히 말씀해 주시겠어요? 기자가 녹음기를 켜며 물었습니다. 난 속았어요. 내 돈이 사기에 쓰인 줄 몰랐어요. 김덕수가 억울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럼 가해자가 따로 있다는 뜻인가요? 진짜 한 사람은 따로 있어요. 나는 끼어든 사람일 뿐이에요. 증거가 있나요? 기자가 관심 있게 물었습니다. 최 여사님, 남편분이 그 증거를 갖고 계셨어요. 김덕수가 정심을 바라봤습니다. 최 여사님도 한 말씀 해주시겠어요? 기자가 정심에게 물었습니다. 남편이 돌아가시기 전에 김 사장님이 억울하게 누명을 썼다고 말했어요. 정심이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럼 이번 기회에 진실이 밝혀지는 건가요?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정심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칠 후 신문에 큰 기사가 났습니다. 10년 전 금융 사기 사건, 새로운 증언 나와라는 제목이었습니다. 김덕수의 인터뷰와 함께 과거 사건이 다시 조명받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언론들도 관심을 보였습니다. 방송국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김덕수는 연일 인터뷰를 했습니다. 한 달 후 검찰에서 정심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참고인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정심 씨, 정말 가셔야 해요? 하나가 걱정했습니다. 가야죠. 제가 시작한 일이니까요. 정심이 조사받을 준비를 했습니다. 검찰청에서 조사를 받는 동안 정심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남편의 자료에 대해서는 모르지만 김덕수가 피해자라고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결국 과거 금융 사기 사건이 재수사되기 시작했습니다. 진짜 가해자들이 하나씩 밝혀졌습니다. 김덕수는 완전히 무혐의로 판명났습니다. 사건이 마무리된 후 김덕수가 만월장을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최 여사님, 정말 고맙습니다. 김덕수가 깊숙이 인사했습니다. 다행히 잘 해결됐네요. 정심이 미소 지었습니다. 제가 너무 성급했어요. 죄송했습니다. 이제 마음이 편해지셨겠어요. 네, 정말 고맙습니다. 김덕수가 돌아간 후 정심이 마당에 앉아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위험한 상황이 모두 정리된 것 같았습니다. 이제 진짜 평화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김덕수 사건이 모두 정리된 지 한 달 후 정심이 만월장 마당에서 빨래를 널고 있을 때 택시 한 대가 멈춰 섰습니다. 명철과 수진이 택시에서 내렸습니다. 정심이 빨래를 놓고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명철이 정심에게 달려왔습니다. 수진도 뒤따라왔습니다. 어떻게 여기까지 왔어? 정심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신문에 어머니 이름이 나왔어요. 그래서 바로 왔어요. 수진이 숨을 헐떡이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기자한테 연락해서 물어봤더니 여기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명철이 정심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걱정 많이 했어요. 어머니, 왜 말도 없이 사라지셨어요? 수진이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정심이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몇 달 만에 보는 가족이었지만 어색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들어가서 얘기하자. 정심이 안채로 안내했습니다. 하나가 부엌에서 나와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심 씨 아드님이시죠? 네, 처음 뵙겠습니다. 명철이 어색하게 인사했습니다. 차 좀 끓여줄래요? 정심이 하나에게 부탁했습니다. 네, 알겠어요. 하나가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마루에 앉은 명철이 정심을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왜 말도 없이 사라지셨어요? 너희가 건물에 대해서 얘기하는 걸 들었어. 정심이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명철과 수진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그때는 저희가 잘못 생각했던 것 같아요. 수진이 머뭇거리며 말했습니다. 채아가 한 말 기억하지? 할머니는 이제 여기서 나가야 한다고.
정심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수진의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전화 통화를 조심스럽게 하지 못해서. 난 다 알았어. 너희가 나를 내보내려 했잖아. 명철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그때는 제가 정신이 없었어요. 이제 와서 사과한다고 달라지는 건 없어. 정심이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하나가 차를 가져다 놓고 다시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신문에 나온 기사 봤어요. 금융 사기 사건 말이에요. 명철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그런 일에 연루되셨던 거예요? 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직접적으로는 아니지만 관련된 자료들을 갖고 있었어. 정심이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럼 저희도 위험할 수 있었던 거네요. 명철이 놀라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미리 정리한 거야. 너희를 보호하려고. 정심의 말에 명철과 수진이 할 말을 잃었습니다. 어머니가 저희를 위해서 그런 일을 하신 거였군요. 수진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제 알겠어? 정심이 수진을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집으로 돌아가셔야죠. 명철이 간곡하게 말했습니다. 난 안 돌아가. 여기서 살 거야. 정심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왜요? 이제 모든 게 해결됐잖아요. 여기가 좋아. 평화롭고 조용하고. 정심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어머니 혼자서는. 혼자가 아니야. 하나도 있고 마을 사람들도 있어. 명철과 수진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그럼 저희는 어떻게 해야 해요? 수진이 물었습니다. 너희끼리 잘 살아. 나는 내 방식대로 살 거야. 정심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래도 생활비는 필요하실 텐데요. 명철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그 부분은 걱정하지 마. 정심이 방으로 들어가서 통장 몇 개를 가져왔습니다. 이건 가져가. 너희 살림에 써. 정심이 통장들을 명철에게 건넸습니다. 이게 뭐예요? 건물 팔고 받은 돈 일부야. 너희 생활비로 써. 명철이 통장을 열어봤습니다. 어머니, 이렇게 많이 주시면 어머니는 어떻게 하세요? 나는 여기서 충분해. 욕심 안 낸다. 정심이 미소 지었습니다. 정말 괜찮으세요? 수진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응, 걱정하지 마. 이틀 후 명철과 수진이 서울로 돌아갔습니다. 정심이 택시에 타는 그들을 배웅했습니다. 어머니, 자주 연락드릴게요. 명철이 창문을 내리고 말했습니다. 그래, 조심해서 가. 택시가 사라진 후 정심이 하나에게 말했습니다. 하나 씨, 제가 하나 씨한테 제안할 게 있어요. 무엇이요? 만월장 운영을 하나 씨가 맡아요. 저는 뒤에서 조언만 할게요. 저 혼자서요? 하나가 놀랐습니다.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동안 잘해왔잖아요. 하지만 돈은 어떻게 해요? 그것도 해결해 드릴게요. 정심이 마을 이장을 불러서 의논했습니다. 남은 자산의 상당 부분을 만월장과 마을에 기부하기로 했습니다. 몇 달 후 만월장은 완전히 새로워졌습니다. 방도 늘어나고 카페 공간도 확장됐습니다. 마을에도 작은 문화센터가 생겼습니다. 정심은 전면에 나서지 않았습니다. 하나가 모든 일을 처리했고 정심은 조언만 했습니다. 2년이 흘렀습니다. 만월장은 지역 명소가 되었습니다. 서울에서도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정심이 마당에서 꽃을 가꾸고 있을 때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할머니. 정심이 돌아보니 채아가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키도 많이 크고 얼굴도 많이 어른스러워졌습니다. 채아야, 어떻게 왔어? 정심이 채아를 안았습니다. 아빠가 데려왔어요. 방학이라서요. 채아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명철이 뒤에서 걸어왔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왔구나. 정심이 반갑게 맞았습니다. 할머니, 여기 정말 예뻐요. 채아가 만월장을 둘러보며 감탄했습니다. 그치? 할머니가 여기서 행복하게 살고 있어. 할머니, 이제는 여기서 안 쫓겨나죠? 진짜죠? 채아가 순진하게 물었습니다. 정심이 웃으며 채아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래. 이제는 아무도 할머니 못 쫓아내. 다행이에요. 채아가 박수를 쳤습니다. 그날 저녁 하나가 준비한 저녁 식사를 함께 먹었습니다. 명철이 정심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잘 사시는 것 같아요. 그래, 여기서 정말 행복해. 정심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가 내린 선택이 맞았던 것 같아요. 그런 것 같네. 정심이 채아를 바라봤습니다. 처음에 위기를 알려준 채아가 이제는 정심의 행복을 확인해주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밤이 되자 채아가 정심 옆에 누워 잠들었습니다. 정심이 채아의 평온한 얼굴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모든 선택이 결과로 증명되었습니다. 정심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별들이 조용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만월장의 평화로운 밤이었습니다. 정심의 새로운 인생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7살 손녀의 순진한 한마디가 바꾼 한 할머니의 인생. 정심은 가족의 배신 앞에서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위기를 기회로 바꿔 완전히 새로운 삶을 시작했죠. 수십억 원의 재산도 화려한 강남의 삶도 모두 버리고 작은 시골 마을에서 찾은 진짜 행복. 만월장에서 하나 씨와 마을 사람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일상이야말로 정심이 평생 찾던 진정한 가족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때로는 우리도 용기 있는 선택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남들이 정해놓은 틀 안에서 억지로 버티기보다는 정심처럼 과감히 새로운 길을 개척해 나가는 것이 더 현명한 선택일 수도 있거든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70세에도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다는 정심의 이야기가 많은 분들에게 용기가 되길 바랍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